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참 공평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특히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죠. 미국의 노년 생활 전문가인 해리슨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직접 조각하는 예술 작품처럼 노년의 삶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는 부산에서 30년간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민준호라고 합니다. 솔직히 퇴직 후 첫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멍하니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이 많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내도 걱정이 많았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싶어 우울하기도 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처럼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어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된 거죠. 같이 출사도 나가고 서로 찍은 사진을 보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동호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께 제가 아는 걸 조금씩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곤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지난 삶의 습관 중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답했대요. 더 마음 아픈 건 그중 상당수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행복한 노년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랍니다. 특히 100세 시대의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과 매일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직접 보고 느낀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필수 습관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검증된 방법들이랍니다. 첫걸음,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 습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운동 습관이에요. 저도 60대 중반까지는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는 생활 전체를 바꿔야 했어요. 지난달 만난 최은희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대부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통계를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중 상당수가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였어요. 아침은 꼭 챙겨 드시고 저녁은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편이죠. 둘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채소만 고집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져 근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도 이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현미밥에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등을 골고루 섞어 드시되 과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운동은 어떨까요?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TV 보면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훌륭한 운동이랍니다. 헬스장에 꼭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세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하고 하루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 약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돼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서 운동 효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최은희 여사님은 처음엔 무릎이 아파 5분 걷기도 힘드셨대요.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늘려나가신 결과
이제는 하루 8,000보를 거뜬히 걸으시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 된답니다. 두 번째 지혜, 넉넉한 노후를 위한 돈 관리.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바로 현명한 재정 관리예요.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노인 가구가 노후 자금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강민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72세의 평생 취미였던 목공예를 살려 손수 만든 새집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재료비 겨우 버는 정도였지만 이젠 가끔 손주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서 기쁘지. 무엇보다 매일 아침 할 일이 있다는 게 즐거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고정 지출 줄이기예요. 잘 안 쓰는 서비스나 요금제를 점검해 보는 거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아끼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둘째는 작은 소득원 만들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살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 광주에 사시는 박지혜 여사님은 퇴직 후 전통과자 만드는 법을 배워 동네 직거래 장터에 나가셨는데 입소문이 나서 이젠 주변 도시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은 여전히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소비 습관도 중요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줄 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매주 친구와 동네 카페에서 5,000원짜리 라떼 한 잔 마시는 시간처럼요.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많답니다. 강민수 어르신도 처음엔 돈을 못 벌까봐 걱정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내가 가진 경험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더라고 라고 하셨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온기, 마음을 나누는 관계 가꾸기.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에 관한 거예요. 한 지역 모임에서 이동진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와 40년을 살았는데 퇴직하고 집에 같이 있으니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퇴직 직후 부부간의 갈등이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르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결혼 50년 차 윤 씨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신대요. 윤 여사님은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이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라고 하셨죠. 이분들이 실천하는 소소한 습관들을 들어보니 첫째는 작은 스킨십이었어요. TV를 볼 때 손을 살짝 잡거나 산책할 때 팔짱을 끼거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준다고 해요. 둘째는 서로의 시간 존중하기예요. 윤 선생님은 베란다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시고 부인은 독서 모임에 나가시는 것처럼요. 각자의 취미를 존중하니 대화할 거리도 많아지고 관계도 더 건강해졌다고 하네요. 셋째는 함께 즐기는 활동 만들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보드게임 모임에 같이 참여하신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부부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강조한 또 하나는 둘만의 시간 약속하기였어요. 매일 저녁 8시 반쯤이면 TV를 끄고 휴대폰도 잠시 멀리 두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이런 시간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혼자 계신 분이라면 주민센터나 취미 강좌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과 사별 후 몇 년간 집에만 계셨던 한 어르신이 용기를 내어 노래 교실에 나갔다가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답니다. 네 번째 균형,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유지하기.
네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원에 사시는 김미숙 여사님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괜히 귀찮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애들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갈등 중 상당수가 너무 과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이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맺는 분들도 많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상현 어르신은 보통 주말에 자녀들을 만나신대요. 만나는 동안에는 손주들하고 신나게 놀아주는데 집중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평일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도서관 강좌를 듣는 등 자신의 생활을 즐기신대요. 그러니까 주말에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덧붙이셨죠. 여기서 첫 번째 비결은 서로 존중하는 거리 두기예요. 박 어르신은 딸이 아빠 인생도 즐기셔야죠.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을 때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계획된 소통의 힘이에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식으로요. 매일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니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 독립이에요. 박 어르신은 용돈을 받기보다 자신의 연금으로 손주들에게 작은 생일 선물을 사줄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자존감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애들이 먼저 내 스케줄을 물어봐.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말이야. 박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독립적이고 즐겁게 사시기를 응원한다는 사실을요. 다섯 번째 단단함. 마음의 행복 근육 키우기. 다섯 번째는 우리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안에 사시는 이선자 여사님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늙어가는 내 모습이 우울했거든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때때로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얼마 전 다시 만난 이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이젠 거울 보면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요. 주름살도 내가 살아온 인생의 훈장 같아서 오히려 자랑스러워 라고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첫째,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해서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적었죠. 그런데 꾸준히 쓰다 보니 매일 감사할 일이 여러 가지씩 보이더래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둘째는 웃는 연습이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몇 분간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어보셨대요. 처음엔 어색하고 바보 같았는데 이젠 자연스러워졌고 기분도 정말 좋아져요. 실제로 억지로 웃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건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독이기예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신대요. 나이 드는 것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 차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도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 안 해본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산책 코스를 살짝 바꿔보거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는 식으로요. 설령 실패해도 이젠 웃어넘길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인 최지훈 박사님은 나이가 들면서 때로 기분이 가라앉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마음의 행복 근육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즐거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여섯 번째 습관은 배움의 즐거움에 관한 거예요. 포항에 사시는 한상진 어르신은 솔직히 처음엔 머리가 굳을까 봐 걱정돼서 온라인 역사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젠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해요. 그런데 배움의 효과는 그 이상이에요. 한 어르신은 처음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려고 노인복지관에 갔다가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고, 이젠 다른 분들 사진 편집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라며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평생 학습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습관 만들기예요. 한상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사 후 30분 동안 역사책을 읽으신대요. 처음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어요. 둘째,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들과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보니 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은 어르신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은 팁은 함께 배우기예요. 혼자 하려니 자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한 어르신은 도서관 스터디 그룹에 가입해서 같이 공부하니 훨씬 재미있고 꾸준히 하게 돼요. 라고 하셨어요. 셋째, 작고 성취 가능한 목표 세우기예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영어 단어 5개를 외우거나 동네 공원에서 새로운 꽃 이름을 알아보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자신감을 북돋아 준답니다. 한상진 어르신의 말씀처럼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나 싶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현명함. 머무는 장소 신중하게 선택하기. 일곱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태식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시간을 때우려고 동네 카드게임방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도박으로 변했어요. 돈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것들을 잃었죠.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노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 어르신은 삶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지역 문화원에 다녀요. 도예 수업을 듣는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놓여요. 라고 안도하며 말씀하셨죠.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첫째, 건강한 대안 찾기예요. 문화원에 가보니 제가 좋아하는 체스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는 머리 쓰는 재미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어 훨씬 만족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시간대와 안전 고려하기예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는 주로 낮 시간에 활동하니 생활 리듬도 잡히고 훨씬 안전하게 느껴져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활동량이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의 질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의 안전성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조명이 밝은지, 길이 평탄한지, 미끄러울 위험은 없는지 등으로. 정 어르신은 이제 잘 관리된 시립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선호하신다고 해요. 셋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찾기예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신대요. 아이들이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해줄 때 정말 기뻐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일상을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만큼 시간을 보내는 장소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덟 번째 따스함. 다정한 손길이 주는 놀라운 힘.
마지막 8번째 이야기는 바로 따뜻한 스킨십의 힘에 관한 거예요. 전주에 사시는 백두연 어르신은 아내와 반세기를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손 한 번 잡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세대에게 스킨십은 좀 어색하고 쑥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따뜻한 접촉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가벼운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신체 접촉을 하는 노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심지어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백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변화를 시도하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서로 잠깐 안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요즘엔 부부싸움도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팁은 아침 인사로 짧은 포옹하기예요. 노인 건강 전문가인 안수진 박사님은 단 5초의 포옹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는 산책할 때 손잡기예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돌 때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손에 땀이 나더니 이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 됐어요. 라고 백 어르신은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걸으면 혼자 걸을 때보다 건강 효과가 2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저녁에 TV 보면서 서로의 손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이에요. 잠도 더 잘 오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다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죠.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백 어르신은 친구 한 분이 복지관에서 손 마사지 봉사를 하시는데 받는 분들뿐 아니라 봉사하는 본인도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전해주셨어요. 이런 터치 테라피는 외로움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젠 며느리나 손주들이 집에 오면 가볍게 안아주며 인사해요. 백 어르신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젠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내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 자,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산책과 같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마음에 와닿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 실천해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하나를 시도해보는 식으로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버텨낸 힘이죠. 전쟁도, 가난도, 수많은 시련도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렇게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은 이제 행복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민 스님 같은 지혜로운 분들은 종종 말씀하시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탐스러운 감 하나를 맛있게 먹는 순간, 이웃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사로움.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세월은 그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행복이 10사람의 행복으로 또 100사람의 행복으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기적을 믿습니다. 선택사항, 혹시 이런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았고
내일도 분명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디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